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 볼 거냐면 국가지 구급 면접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면접에 대한 우리 자세를 봤다면 이제 면접 절차를 하나씩 한번 볼 건데, 자, 국가지 구급 면접 절차는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아침에 가면요, 자, 응시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자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각종 서식을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가자마자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하게 돼요. 옛날에는 그 양재동에 있는 AT센터에서 했었는데 이제 킨텍스를 한 2, 3년 전부터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킨텍스는 워낙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데 매우 불편하고요. 특히 뭐 성남이나 이런 쪽에 사는 친구들은 아주 힘듭니다. 그죠? 또 워낙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전날 가서 미리 자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미리 가서 이제 출석 확인을 하면 8시, 7시 50분인가 뭐 입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출석 확인을 하고 자, 면접 시험 응시 요령 교육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각자가 자기가 들어가서 좌석에 적혀 있는 대로 자신의 조하고 번호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파일을 나눠주는데 그 파일에다가 이제 저기를 넣습니다. 그 자기줄서 2장하고요. 평정표 2장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그거를 자기가 이제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 핸드폰하고 자기가 가져온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도로 이제 수거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 평정표를 작성하고 자기줄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요 응시자 교육장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자, 평정표는 작성해서 내가 내내 들고 댕겨요. 왜 면접관이 2명이니까 2장 작성해서 내내 들고 다니는데 밑에 목재가 붙어 있어서 내가 쓰면 그냥 이게 2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시자 자기줄서가 있는데요. 이 응시자 자기줄서는 역시 밑에 목재가 붙어 있는 겁니다. 밑에 목재가 붙어 있어서 각 시험 당일날 요걸 써가지고 가져갑니다. 요건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면접관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차례가 되면 면접관이 미리 읽어보고 저한테 질문하게 되기 때문에 자, 2가지를 써놓으면 내가 어떤 얘기를 거기다 썼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경험형을 사례를 딴 걸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옛날엔 세기일 때는요 아주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도록 내가 손바닥에다 적으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사례형 하나 경험형 하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주의하시고 옛날에는 이걸 뭐 이렇게 안 했는데 요즘은요 스크린에다 문제를 프로젝트로 띄워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줄서를 요거 보고 쓰면 되고요. 자,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을 주고 이제 1조부터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면 요즘은 이제 킨텍스에는 뭐가 따로 있냐면 5분 스피치, 5분 발표, 메모지를 작성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조 이동하면 2조는 대기하고 있다가 1조가 면접장으로 들어가면 다시 2조가 메모지 작성장으로 들어가고 또 2조가 면접장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던 3조가 다시 메모자 장으로 들어가서 작성하면 4조는 대기하고 이렇게 차례차례 한 조씩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5분 발표 과제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조별 응시 순서에 따라 별도 장소에서 5분 발표 과제를 준비하는데 5분 발표 쓰는 시간은 10분 줍니다. 아까 자기줄서 쓰는 시간은 20분 주고요. 5분 발표 쓰는 시간은 10분 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5분 스피치 주제가 나와 있는 용지의 메모칸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5분 발표 용지는 나중에 발표한 다음에 도로 내고 나와야 돼.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거기다 회수합니다. 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을 다 보고 나서 그냥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1번조가 면접장에서 한창 면접을 보고 있을 때쯤 2번조가 면접장 바로 앞 의자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기 이제 조금 옛날 얘기인데 면접장 바로 앞 의자에서 대기해서 하는 건 언제였었냐면 저기 있었죠. 저기 어딥니까? 그 과천
과천 그 세무대학이 있었습니다. 모르죠. 세무직 연수원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 세무직 연수원에서 면접할 때도 있었고, AT 센터에서 할 때도 있었는데, 세무직 그 연수원에서 할 때는 어디서 했었냐면, 면접장 방이 쭉 있었는데요. 그 면접장 방 앞에 쭉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대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과천 공무원 연수원이 비어 있죠. 만약에 과천 공무원 연수원이 비어 있어서 과천 공무원 연수원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경찰 면접은 거기서 봤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면접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재는 요거 하고 또는 이렇게 킨텍스에서 본다면 따로 방에서 작성을 하고요. 5분 발표 작성을 하고, 만약에 공무원 연수원에서 본다 그러면 요렇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적어놨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뭐에 대해서는 5분 발표는 따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번조 면접자들이 면접이 다 끝나고 한 명씩 밖으로 이동하면 2번조가 면접장으로 들어가고, 그죠? 그렇게 순서대로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 준비자들이 면접장 앞에 쭉 대기하고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수신호로 줄 때도 있고요. 이렇게 벨로 신호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삐 하면 들어가거나 또는 수신호를 하거나 들어가면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킨텍스는 벨로서 삐 하고요. 킨텍스가 아닌 연수원에서는 기름발로 했습니다. 깃발을 표시하면 들어가기도 하죠. 자, 어쨌거나 이건 신호에 따라서 들어가서 벨 먼저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죠. 인사하면, 자, 우리가 이제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인사를 얼마나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신분 확인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면접장 들어가기 직전에 뭐 하냐면요. 신분 확인합니다. 왜? 딴 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꼭 응시표하고 신분증하고 확인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인을 하고, 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면접시험 이 평정표를 들고 들어가서 누구한테? 면접관한테 제출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오른쪽 면접위원에게 제출한다 그랬는데요. 누구한테 제출하라고 알려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오늘 평정표는 누구한테 주세요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거기다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들어가서 이제 면접할 때 기본적으로 평가 자체가 공직가치 평가하고 직무능력 평가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진행 방법에서 제가 조금 더 적어놨는데, 면접은 5분 발표와 개별 면접을 진행하며 면접위원은 2인 1조로 구성되어 있다. 5분 발표는 우리가 작성 10분, 아시겠습니까? 발표 5분, 후속 질문 5분에서 전체적으로 10분 내외가 되는 겁니다. 작성 10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분 발표는 타 시험실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인 좌석에 착석해서 발표한다.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우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저는 항상 인사를 4번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번엔 어디서 산다 그래서 킨텍스 산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킨텍스에서 하면 파티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티션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라는 신호가 나오면 똑똑하고, 자, 똑똑하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노크 흉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면접관과 눈과 마주치면 목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면 바로 면접자 앞입니다. 면접인 앞입니다. 그죠? 그래서 면접관 앞에서 바로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1234 김경섭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인사가 끝나면 자, 기다립니다. 평정표 나눠주고, 평정표 나눠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눠주고 대기하고 있으면 돼요. 앉으세요. 그러면 앉으면 돼요. 앉으란 소리 하기 전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앉으란 소리 하면 앉고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뭐냐? 인사하기 전에 앉으세요 그랬을 때 앉아버린 경우입니다. 아주 난감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인사할 수도 없고, 일어서려고 그러면 앉으라고 그러고 아주 미쳐버리는 겁니다. 아주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빨리 인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끝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목례하고 일어서서 크게 인사하시고 나와서 다시 인사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절을 잘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절을 가져서 면접을 끝내고 나면, 자, 우리는 전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그런 얘기니까 한번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 용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평정표, 자기술서, 오분발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평정표는 보시면 이 양식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자, 실전에 가시기 전에 한번 작성해 보시고 가세요. 여기 이름만 쓰면 돼요. 파란 글씨만 쓰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야? 여기서 합니다. 상중하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과반수가 5개 이상 평정 요소를 모두 상으로 하면 우수예요. 그죠? 미흡은요,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면 미흡이요. 미흡 되기 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될 수 있는데, 나이는 못 적게 하죠. 그죠? 나이는 다 X 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월 1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이는 불문입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자, 세무직, 응시번호, 이름, 월일, 요거만 쓰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술서 양식입니다. 보시면 총 24칸인데요. 한 문제당 12줄씩 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당 12줄씩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기, 상황, 대처. 이렇게 나누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칸을 맞춰서 시기, 상황, 대처 이렇게 써서 시기에서 한 줄, 상황에서 2줄 내지 3줄, 대처에서 2줄 내지 3줄 이렇게 써도 충분하다는 거죠. 공간을 비워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 상황, 봉사활동으로 뭐뭐 하고 있었음 이렇게 쓰시면 돼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간단하게 쓰시면서 상황을 잘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면접관이 상황을 잘 파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면접관이 잘 파악하면 질문을 잘 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이 확실하게 답변을 잘 해주면서 시간을 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 시간을 잡아먹어서 면접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내는 방법이 면접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면 이 얘기를 쓸 때 막 장황하게 이렇게 써가지고요, 빽빽하게 채우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면접장에 나타나서 가르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시기, 상황, 대처로 나누어서 깔끔하게 써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면접을 해보면 너무 짜증나요. 답답하고.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꼭 시기는 언제고 상황은 어쨌고 내가 어떻게 대처했고, 자, 그럼 묻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했으면 내가 말해주면 되는 거고요. 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았으면 내가 그냥 결론을 써주셔도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연습이 더 돼서 내가 뭐 유도하고 싶으면 내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여기다 단어를 써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되고, 어느 지인께서 공무원이셨는데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지인께서 공무원이셨는데, 그럼 뭐 지인이 누구셨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저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문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작성하는 게 바로 자기기술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개를 우리가 몇 분 만에 써야 되는 거니까 20분 만에 써야 되니까 요거 10분, 요거 10분 이렇게 우리가 쓰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부족해요. 평상시에 작성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자기기술서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요, 상황이 한 3-4가지로 딱 줄어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면접은 실전 연습이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게 자기술서 양식이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전에서 공부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5분 스피치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5분 스피치죠. 그죠? 하지만 이 5분 스피치 뭐 저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5분 스피치를 따로 빨리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5분 스피치 언제 가르치냐면 인성과 자기술서가 완벽해지면 그 다음에 저는 5분 스피치를 가르칩니다. 실전에서는. 저를 단계별로 찾아오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고요. 물론 저한테 선생님 저 5분 스피치 좀 가르치세요. 그래서 5분 스피치만 따로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은 제가 가르쳐줘요.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가르쳐 주긴 하지만 저는 5분 스피치만 배우지 말고 인성과 자기술서를 확실하게 해서 말이 충분히 터진 다음에 5분 스피치를 하도록 하는 걸 제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5분 스피치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그래요. 깡짜로 처음부터 5분 스피치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인성과 자기술서를 통해서 말이 터진 후에
5분 습지를 하면 5분 습지가 정말 쉽다는 것 나중에 느끼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2015년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인데요. 자, 진행 요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내용을 잘 읽은 뒤에 10분 동안 준비하신 뒤, 그죠? 작성 시간이 뭐라고요? 10분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를 줍니다. 대부분 뭐를 주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줍니다. 그래서 자, 왕따를 시켜야 된다. 몇 프로? 그죠? 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나서는지 모르겠다. 몇 프로? 여기 프로테지가 나와 있죠. 그죠? 조직에서 따돌림을 받을 것이 걱정된다. 용기 있는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제 주는 거죠. 다음 자료는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이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를 유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표하시오라고 이렇게 줬죠. 그리고 이 공간 딱 주는 겁니다. 우리가 16절주로 말하면 반쪽 정도 주는 거죠. 이 공간에다 내가 뭘 써야 되는 겁니까? 예, 줄거리만 대충 써놓고 발표해야 되는 거죠. 이걸 들고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앉으면,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5분 발표 시작하세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5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뭐를, 본론에서는 뭐를, 결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시작해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신 자, 우리가 이 5분 발표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는 왜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지 추진 배경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 5분 발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추진 배경 이게 우리가 나와야 될 거고 추진 배경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현황.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걸 보고 우리가 현황. 그죠? 뭐 왕따를 시켜야 되는 게 몇 프로고 가만히 있으면 왜 나서는지 모르겠다가 몇 프로고 이런 현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언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현황과 문제점 파악이 됐으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뭐를 개선 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로 인한 뭐라고요? 기대 효과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이거요, 이거. 이걸 쓰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쓰고 서론에서 쓰고 이걸 우리가 어디서 쓰고 본론에서 쓰고 이걸 어디서 쓰면 되는 겁니까? 결론에서 쓰면 되겠죠. 그죠? 이 순서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써도 되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써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5분 발표는 7급에 뭐하고 똑같아? PT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면접을 시켜보면 9급 면접을 합격하고 9급 면접을 합격. 그러니까 5분 발표까지 완전히 끝내서 9급 발표를 하고 7급 공부해서 필기 합격한 다음에 컷에 걸려도 7급은 면접 합격합니다. 우수로. 7급 면접 무지 중요한데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자, 인성과 자기술사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로 7급 면접에 들어가면 뭐만 연습하면 돼? PT만 연습하면 되는데요. 자, 이 PT도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자기술사하고 똑같아요. 뭡니까? 5분 발표하고 똑같아요. 5분 발표는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주고 그걸 자, 추진 배경,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뭐라고요? 뭡니까? 개선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우리가 파악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7급 PT는 뭐냐면 자료를 1, 2, 3, 4, 4개의 자료를 던져줍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읽고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추진 배경. 아셨습니까? 두 번째, 현황 및 문제점. 세 번째 뭐라고요? 개선 방향. 아셨죠? 그리고 뭐라고요? 이로 인한 기대 효과를 뭐 하는 겁니까?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고 그걸 우리가 발표하는 게 바로 뭐야? PT, 개인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9급의 5분 발표나 7급의 PT나 똑같기 때문에 9급 시험에 합격하고 7급 시험에 동시 합격한 친구들은 거의 100%가 99% 이상이 그대로 뭡니까? 대부분 7급 면접을 통과하더라는 거죠. 제가 시켜보면.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9급의 인성과 자기율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5분 발표는 그냥 식은 중복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저는 그런 것들 아주 쉽게 가르쳐 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은 나중에 제가 실전 연습 과정에서 설명드릴 거고요.